2023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4강의 여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활약한 선수들 유럽 진출설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선 이 대회 전부터 브렌트포드의 오퍼를 받았던 김지수 선수는 오피셜이 나왔어요. 브렌트포드에서 아예 이제 그 김지수 영입을 공식 발표를 하면서 웰컴 김지수라고 한 거죠. 예, 뭐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 상세한 조건도 소개를 했는데, 김지수 선수는 출국하는 현장에서는 본인이 B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으나 공식 발표 내용을 보니까 우선 B팀에 소속돼서 B팀의 일정을 소화하지만 1군 선수들과 또 훈련도 하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B팀에서의 성과에 따라서 주어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 1군 훈련을 프리시즌에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들은 얘기도 그랬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프리시즌은 1군하고 보내고 일단 B팀에 그 소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을 들어서 저는 임대를 차라리 B팀에 있을 거면은, 예. 왜냐면은 브렌트포드 B팀이 그러니까 2군 리그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팀들하고 평가전들을 계속 가지고 약간 투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브렌트포드가 최근 들어서 B팀을 조금 강화하려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을 가지고 있대요. 로메오 베컴도 왔기 때문에 예. 사실 뭐 그 프리미어리그 2에 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앞으로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B팀에서 뛰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대 가는 게 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쨌건 아직은 이걸 결정할 상황은 아니죠. 왜냐면은 1군하고 같이 프리시즌 투어들이라던가 훈련을 같이 소화할 거니까 거기서 보여주면은 1군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약 기간은 4년에 클럽 옵션으로 1년이 더 있다라고 예, 하죠. 꽤 장기 계약이니까 어찌됐거나 김지수 선수를 좀 믿고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군 프리시즌을 함께 한다는 건 평가전을 함께 뛰면서, 보통 이런 1군 프리시즌 훈련 때는 그 2군이나 어린 선수들도 많이 뛰게 하잖아요. 네. 이때 경기력이 좋으면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1군에 그렇죠. 갈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뭐 다른 선수들도 의료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역시나 가장 핫한 선수는 배준호 선수인데, 실제로 배준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이 배준호 선수가 U20 월드컵 4강을 이루는 과정에서 총 6경기를 뛰었어요. 그리고 조별리그 때는 몸이 안 좋아서 후보로 있다가 총 4경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토너먼트부터 선발 출전을 했는데 1골 1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예, 뭐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도 있고 했었는데요. 먼저 그 16강 에콰도르전에서 배준호 선수가 상당히 이 경기에서 정말 인상적인 활약들을 펼치면서 특히 기술적인 역량들을 보여주면서, 배준호 선수가 이제 박현빈 선수가 이제 반대쪽으로 넘겨준 패스를 받아서 접는 동작으로 상대의 수비를 제치고 대각선 크로스로 이영준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대회 최고의 골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이제 추가골인데, 박창호 선수가 밀어준 공을 받아서 본인이 단독 돌파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수비 한 명 역동작으로 제치고 골키퍼 중심까지 무너뜨리고 때린 이 슈팅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 이것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죠. 네, 뭐 마라도나 스타일 예. 골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죠. 예, 그리고 뭐 사실 에콰도르가 남미의 복병이 아니라 강호로 이제 참가했던 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았는데, 4강 이탈리아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김용학 선수가 이제 스로인을 넘겨주는 거를 이제 배준호 선수가 받으면서 터닝 동작으로 이제 상대 선수인 그 차노티의 파울을 얻어낸 거죠. 예, 차노티 같은 경우는 인테르에서 1군 경험도 있는 선수였는데, 예, 영리하게 얻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를 무너뜨린 것은 이탈리아 언론까지도 주목한 장면이었고, 또 이 장면뿐 아니라 비록 공격 포인트가 되지는 못했지만 단독 돌파로 거의 4명의 이탈리아 수비를 제치고 올렸던 컵백 크로스라든지, 또 이영준 선수가 솔직히 넣었어야 했을 네. 만큼 그 좋은 배준호 선수의 패스를 놓친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활약 이후 꽤 많은 또 유럽의 관심들이 쏟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페널티킥 유도를 굉장히 잘 해냈는데, 이스라엘과 3위 결정전 때도 빠르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배준호 선수가 날카로운 침투로 이제 상대의 파울을 유도하면서 네. 이승원 선수의 페널티킥 골을 또 이끌어내기도 했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배준호 선수가 20세 이하 월드컵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좋은 기회가 온다면 어릴 때 유럽에 나가서 경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유럽 진출이 목표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예, 물론 대전 팬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이제 많은 그 대전 팬들이 물론 전반기에도 좀 뛰긴 했지만 배준호 선수가 후반기에 좀 큰 힘을 보태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바로 여름에 떠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름에 나갈 가능성은 조금 없지 않을까라고 본인도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섣불리 나가기보다는 또 본인도 컨디션도 만들고 또 대전에서도 좀 뛰면서 더 좋은 오퍼를 좀 기다리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사실 배준호 선수는 애초부터 이 대회 전부터도 유럽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선수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포츠조선이 국내에서는 가장 유력한 공신력이 높은 스포츠 매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박찬준 기자가 굉장히 취재력이 좀 굉장히 높은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기자인데 이 기자가 이제 대회전에 썼던 기사를 보면은 진위 FC에서 이제 고교 무대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많은 K리그 팀들의 러브콜을 받았는데 그때 이미 독일과 프랑스 팀들까지도 관심을 보였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왔는데 이 대회를 통해 저희가 파악한 바도 그렇고 이 박찬준 기자도 이제 볼만찬 그 채널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스날이 배준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더라.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도 관심이 있어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문의를 해봤대더라. 어느 정도 컨디션인지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토트넘과 아스날 분명히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팀들이고 한국 선수들이 있었던 팀들입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이 두 구단들은 관심을 가지는 정도의 수준인 거지 뭐 그가 오퍼를 했다거나 뭐 진지하게 영입을 고려한다거나 이것까지는 아닌 상태긴 합니다. 예, 다만 그럴 수 있는 이유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토트넘 허스퍼는 배준호 선수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배준호 선수뿐만 아니라 황희찬 선수가 잘츠부르크에서 뜰 때도 관심을 가졌었고 즉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 내에서 실력도 실력이지만 아시아 시장 마케팅과 상업적 행사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데 영원히 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를 찾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새 감독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누구보다 아시아 선수들을 잘 알고 있죠. 뭐 호주 대표팀 감독도 했었고 호주에서 또 클럽 감독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심지어 J리그에서도 감독을 했었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도 그런 차원에서 영입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조규성 선수도 영입을 노렸었고 많은 그 한국 선수들과 링크가 떴었어요. 예, 권혁규 선수도 실제로 오퍼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 선수는 부산이 K리그 2 2부 리그에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픽으로 협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 손흥민 선수는 조소연 선수와 더불어 토트넘의 메인 스폰서인 AI의 엠버서더로 꽤 긴 계약을 맺고 있는데 결국에 이 계약이 끝나갈 시점에 새로운 그 한국 스타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영국의 썬데이 미러 같은 경우에는 강성진 선수가 이제 토트넘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 강성진 선수가 셀틱의 레이더망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요청으로 있던 것이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을 떠나서 토트넘에 가니까 토트넘에서 노리지 않겠냐 리틀 손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20세 이하 월드컵 이전까지는 강성진 선수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높긴 했었죠. 왜냐면 성인 대표팀에서 이미 뛴 경험도 있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슬래틱에서도 차세대 그 한국 대표팀의 스타 플레이어로 강성진을 주목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까지 올렸을 정도로 더 많은 주가를 올렸던 거는 강성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배준호로 조금 넘어간 상태긴 하죠. 그리고 분명 유럽의 많은 스카우트들이 이 20세 이하 월드컵을 봤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는 한국 대표팀 경기를 볼 때는 강성진 선수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이제 대회를 거듭하면서 배준호 선수의 영향력이 커졌고 실제로 눈부시는 활약이 펼쳐졌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를 파악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스카우트 단계에서는 그 선수 측과 접촉을 할 수 있어요. 너 지금 계약은 어떻게 돼 있냐? 뭐 연봉은 어떻게 되고 거기 혹시 이적할 경우 이적료는 어떻게 되고 특히 김진수 선수가 브렌트포드로 가는 과정에 지금 많은 한국 유망주들이 바이아웃을 맺는 경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체크해봤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토트넘이나 아스날에 대한 얘기는 배준호 선수의 에이전트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이런 관심들이 있다. 그렇다면 정말 이 토트넘과 아스날이 이 배준호 선수를 미래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를 선수단 구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토트넘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측면 공격수 영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일단 페리시치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30대를 넘겼고 심지어 뭐 페리시치는 당장 정리 대상이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모우라도 뭐 떠났고요. 이미 팀을요. 그 단주마도 임대 복귀했고 그러면 현재 그 측면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중에 좀 나이가 어린 선수는 클롭세스키하고 히샬리송하고 그리고 힐 이번에 임대 복귀하는 이 세 명밖에 없는데 힐도 이 선수가 라리가만 가면 잘하는데 그렇죠. 프리미어리그만 오면은 그런 호리호리한 몸 때문에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프리미어리그에 맞지 않은 선수 아니야?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후반기 잠깐 그 좋은 경기를 펼쳤던 몇 경기가 있긴 한데 꾸준히 이제 이 선수를 주전급으로 키울 수 있겠냐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고 또 하나 이 선수가 또 왼발잡이인데 결국에는 이제 클로세스키도 왼발잡이, 힐도 왼발잡이면 오른발잡이 또 공격수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 배준호 선수는 하나의 장기적인 옵션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토트넘 2군 팀, 21세 이하 팀에도 그렇게 주목할 만한 선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RP 데바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긴 하고 윙인 이제 먼드라고
하고 마투린 같은 경우는 팀을 떠난 상태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만약에 이제 배준 선수한테 제안을 한다면 2군 정도로 이제 데려와서 경기를 뛰거나 혹은 여기서 이제 임대를 보내서 다른 팀에서 성장시킨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은퇴를 아마 할 시점 정도에 이제 교차하는, 그러니까 뭐 같이 뛰면서 인수인계도 하다가 새로운 아시아 스타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어쨌건 현 시점에서 토트넘은 세대 교체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데려온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영입을 많이 하려고 하는 추세긴 합니다. 이제는 뭐 스타 플레이어들로 다시 대권에 도전하기에는 힘들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아시아 유망주를 데려와서 성장시키고 자리 잡게 하는 데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만큼 유럽에서 검증된 사람이 없어요. 예. 셀틱에서 일본 선수들을 많이 데려와서 다 성공시켰잖아요. 저는 그리고 해리 케인이 떠난다면은 이런 움직임이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해리 케인의 이적에 따라서 사실 토트넘이 배준 선수까지도 입도 선매를 하고 임대를 보낸다거나, 이 임대가 뭐 K리그로 임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혹은 유럽 내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대전에서 한 시즌 더 뛰고 온다거나 이런 식의 케이스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면은 빨리 이제 1군에서 쓸 자원을 보고 있다면은 그러면 저는 같은 챔피언십 이쪽으로 임대 보내요. 그렇죠. 왜냐면 원래 대부분 보면은 진짜 쓸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들 같은 경우는 챔피언십으로 임대를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경쟁력을 보이면은 바로 이제 스킵이 당장 그렇죠. 그 케이스잖아요. 노리치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승격까지 이뤄내고 기여하고 와서 또 잘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 저는 현 시점에서 말씀하신 케인 선수의 상황이 정리가 되고 토트넘의 주요 영입 작업이 빠르게 정리가 된다면 배준호 선수한테 오퍼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트넘이 항상 노리는 선수들은 같이 노리는 팀이 있어요. 바로 아스날인데,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런 그 아시아 유망주들을 입도 선마했던 경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나모토 주니츠 시작으로 이제 미야이츠요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아사노와 이제 박수영 선수까지 영입을 한 바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유망주들을 영입을 해서 조금 재미를 보려고 했던 바가 있었죠. 문제는 다 하나같이 실패를 했던 거였죠.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아르센 벵거 감독이 일본 통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또 이제 감독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스날이 일본에 있는 아르센 벵거 감독을 영입했을 때 영국 언론들이 아르센 후 이런 예. 기사까지 올렸을 정도였으니까요. 예, 물론 이제 이때는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워크 퍼밋 규정 때문에 바로 이제 경험을 주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 시즌부터 이제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십에서는 무려 4명의 선수를 그 워크 퍼밋 점수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브렌트포드가 김지수 선수를 데려갈 수 있었고, 배준호 선수가 만약 올여름에 토트넘이나 아스날에 간다고 해도 당장 투입할 수 있고 혹은 챔피언십으로 임대를 보내도 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달라졌어요.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는 뭐 실패 사례가 있다고 해도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많은 팀들이 아시아 마케팅에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사례 이후에는 아시아 공격수도 잘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선 자원이 좀 풍부한 편이긴 하잖아요. 완전 풍부한 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아스날도 현재 그 사카의 백업 선수를 구하고 있긴 하거든요. 문제는 아스날이 배준호 선수를 1군에 쓰려고 영입을 할 리는 없다. 그렇죠. 예, 아스날은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뭐 데클란 라이스 영입에도 크게 오퍼를 하고 있고, 하베르츠 영입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고, 근데 현재 하베르츠 같은 경우는 영국 현지에서는 약간 좀 메짤라로 활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카도 떠났잖아요. 그렇죠. 자카가 근데 그 미드필더에서 골을 넣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올라가서. 걸 이제 하베르츠한테 맡기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많고, 사카의 백업은 무사디압이 영입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예, 결국에 이제 배준호 선수를 데려온다는 것은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2, 3년 뒤에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에 이제 기용을 할 수 있는 선수로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2, 3년 동안은 임대를 보내건 좀 성장을 시키건 해서 미리 입도 선매를 하겠다. 지금 이제 스쿼드를 보면은 파비오 비에라도 임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르티넬리는 주전을 잘 잡았고, 트로사르는 아마 2, 3년 후에는 조금 하향세가 올 수 있는 선수고, 사카는 앞으로를 이끌어갈 선수이긴 하지만 이 선수는 장기적으로는 좀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좀 더 큰 팀으로 이적하고 싶다는 야망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재계약을 하면서 사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예. 장기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고요. 예. 마르티넬리도 있고, 그 파비오 비에라는 사실 미드필더로 활용을 했었죠. 저 예. 선수는 측면 자원으로 활용을 아예 안 했었기 때문에 뭐 비에라는 논외로 치고, 지금 리스넬슨하고는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죠. 예. 마르키뉴스는 아마 또 임대를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좀 임대 가서도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예, 결국에 이 스쿼드를 봤을 때 물론 뭐 추가적인 측면 공격수가 올 가능성이 크지만 2, 3년 뒤 시점에는 분명히 세대 교체가 진행될 때 선수가 필요한데, 그때 이미 뭐 뜬 선수를 데려면 역시 자금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많은 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유망주를 입도 선매하는 그 경향들을 크게 보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워크퍼밋 규정이 완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유망주들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를 보내려고 영입이 쉬워졌으니까. 그렇죠. 그동안 프리미어리그는 이미 완성된 선수들을 비싸게 영입했어요. 예. 최근까지의 구도는. 그래서 다른 리그들에서 그걸 통해서 조금 수익적인 이득을 좀 봐서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 있는 단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 분데스리가가 그걸로 재미를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선수 팔려면 프리미어리그에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예. 비싸게 사주니까. 예. 근데 프리미어리그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돈을 펑펑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유망주들 데려와서 키울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임대 보내서 키우면은 더 나은 거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준호 선수가 토트넘이나 아스널과 연결되는 게 밉도 선매하고 임대 보내서 키워서 충분히 쓸 수 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그다지 찬성은 하지 않는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1군으로 가가지고 하는 것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될 경우에는 실패할 위험성도 많고, 그리고 이 팀에 맞는 선수로 크는 것과 임대를 가면 그 팀은 아예 또 이제 전술적인 스타일 자체가 달라서 아예 뭔가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실패한 케이스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브렌트포드는 조금 다르게 보는 이유가, 브렌트포드는 자기네들의 그 연결된 구단, 아예 그냥 같은 철학으로 키우는 구단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걸로 가는 거면은 그러면 같은 철학하에서 크는 거니까 그대로 이식되기가 편하다고요. 근데 예.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건 그렇게 좋은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실제 오퍼가 와야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과연 배준호 선수, 분명한 것은 유럽의 많은 팀들, 저희가 언급한 팀들 외에도 아마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또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는지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한준TV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